시장은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만나서 자유로운 경쟁을 한다고 했어. 뭐 누가 뭐 정부나 막 이런 데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 시장 가격에 따라서 자유롭게 가격이 결정되고 조정되고 해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애덤 스미스가 말했어. 근데 실패가 나타난 거야. 실패가 나타난 거야. 즉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 이렇게 나왔어요. 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특정 재화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너무 많이 생산 소비되거나 너무 적게 생산 소비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시장 실패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건 적정량이 배분된다는 거겠지. 근데 실패는 뭐겠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경우가 있고 너무 적어서 문제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포인트야. 시장 실패가 뭐지? 시장 실패가 뭐라고? 너무 많이 생산 소비되거나 너무 적게 생산 소비되는 문제.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더니 아니잖아! 이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너무 적게 생산 소비되는 사례가 독과점이 그러지 않겠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물량이 너무 많으면 가격이 싸지잖아. 그치? 그래서 가격을 높이려고 일부러 적게 생산합니다. 네, 독과점이 그래요. 네. 두 번째, 공공재도 잘 공급이 안 돼요.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공공재가 뭐냐면 가로등 막 이런 거, 등대, 치안 뭐 이런 거 막 이런 겁니다. 네, 이런 거. 얘도 잘 공급이 안 돼요. 그리고요. 그리고 외부 이건 들어만 놓으세요. 경제라고 하는 게 있고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 두 개를 합해서 외부 효과라고 해. 우리 앞에서 외부 효과만 썼죠. 자, 외부 효과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냥 들어만 놔. 그래서 이 외부 경제는 너무 적게 생산 소비돼서 문제인 거고 외부 불경제는 너무 많이 생산 소비돼서 문제인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까지만 일단 개념을 아시면 됩니다. 시장 실패란 너무 적게 또는 너무 많이 생산 소비돼서 문제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 현상이라고 보시고 이런 경우는 너무 적게 그리고 얘는 너무 많이 그래서 얘가 바로 뭐다? 시장 실패 유형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독과점부터 갈게요. 독과점 갑니다. 독과점 짝 했더니 독과점이라고 안 써있고 불안정 경쟁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공급자 수가 다수면 아니야 한 개야. 한 개 뭐라 그래? 이 독점 소수면 과점 다수가 뭐였지? 그렇지. 얘가 바로 뭐냐면 경쟁 시장입니다. 다수니까 다수가 경쟁하지. 기억나요? 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있었고 생각날까? 그 다음에 자 여기 볼게요. 그래서 얘네 둘을 뭐라고 불러? 한 개이거나 소수인 독점이나 과점을 얘를 불안정 경쟁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우리 성취 기준에는 경쟁의 제한이다. 이런 표현으로 나오기로 한 거고. 그래서 독과점이라고 써도 되고. 그래서 시장 실패 유형이에요. 시장에 내버려두면 다 잘 된다더니 얘가 나타나는 거야. 뭐지? 독점 또는 과점 기업이 나타나. 시장에서. 그래서 얘네가 독점적인 지배력을 행사해. 독점적인 지배력이란 무엇이냐면 독점 기업이든 과점 기업이든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가격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도 설명했었어. 가격 설정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가격을 결정해. 그리고요, 판매량, 공급량도 결정할 수 있어. 공급량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 이윤이 극대화되지? 이걸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독점적인 지배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얘 독점적인 지배력. 그래서 과점 기업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보면 뭐 통신업체 몇 개, 그 다음에 그 몇 개씩 있는 데 있잖아요. 라면 업체 몇 개. 하면 가격이 거의 좀 비슷비슷하지 않아? 어떻게 좀 비슷비슷하게. 물론 그랬다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소수의 기업들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또 독점 기업은 당연히. 그래서 얘를 독점적인 지배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격을 결정하고 생산물의 수량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에 따라서 불공정 거래 행위, 막 담합 같은 거,
그다음에 부당한 공동행위, 예,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경쟁이 제한되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왜 문제인지는 먼저 그래프를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곳에서 여기 P0로 자, 해볼게요. P0로 공급량 여기가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Q0로 시장 거래량이 결정이 되어야 돼. 그러면 기업의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P0 곱하기 Q0 이게 되겠지. 근데 얘가 독과점 기업이야. 네, 독과점 기업은 독점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 이윤 극대화되는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 P0의 가격에 Q0에 팔아서 이만큼의 판매 수입을 내는 것보다 가격을 높이면 이만큼 줄어들긴 하지만 판매 수입이 얘가 더 극대화되는 거야. 이게 더 극대화되는 거야. 그러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어디로 조절해요? 그렇지, P1 수준으로. 공급량은 줄인단 말이야. 그래서 독점적인 지배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공급량은 얼만큼? Q1으로. 가격은 얼만큼? P1으로.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여기 바로 여기보다 어때? 더 적어져.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그래서 시장 실패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쓸 때 여기다 이렇게 썼잖아. 과소, 생산, 소비돼서 문제인 거 여기다 제일 쓴 거예요. 그래서 시장 실패의 한 유형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요, 뿐만 아니라 독과점 기업이 이렇게 나타나서 가격을 이렇게 높이고 자기 판매 수익 극대화되는 지점으로 가격을 높이고 수량을 줄이게 되면 소비자 잉여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표시 하나 많아야 당연히 어떻게 되지? 그렇지, 줄어듭니다. 왜? 그냥 가만히 생각해도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게 한 개도 없잖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고 살 수 있는 거래량은 줄어들었어. 좋은 게 한 개도 없으니까 이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실제 여기 표시해도 그렇죠.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소비자 잉여는 얼만큼이었어? 그렇지, 여기가 시장 가격이야. 시장 가격하고 수요량하고 만나는, 그치? 수요선하고. 그래서 이게 최대 지불 용의 금액들이잖아. 그래서 어떤 재화에 대해서 나 여기까지 낼 용의가 있는데 이만큼만 받으니까 이만큼이 뭐였어요?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 그래서 수많은 개별 소비자들의 이 점을 다 연결하니까 바로 이 면적이 뭐였어? 소비자 잉여였어. 생각나는 거지? 계속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제 독점 기업이 나타나서 가격은 어떻게 했어요? 가격은 올렸습니다. 가격 올렸어요. 여기가 가격이야. 이제 가격과 잉여를 생각할 때는 어디까지 생각하라고 했지? 그치, 거래되는 곳까지. 거래 어디까지만 돼? 여기까지만 됩니다. 여기까지만 돼요. 여기까지만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거래되는 곳까지, 거래되는 곳, 수요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지? 여기가 시장 가격. 독점 기업이 정한 시장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어때?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큰 삼각형에서 이렇게 작은 삼각형으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표시해봐도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독점 기업이 있지 않을 때는 이 위에 빨간색이 소비자 잉여, 그 다음에 아래에 이렇게 빨간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산자 잉여지. 그치, 생산자 잉여였지. 근데 이제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지? 그치, 거래되는 곳까지, 그 다음에 공급 곡선. 그래서 이만큼이 생산자 잉여입니다. 그래서 얼만큼이 날라가? 여기 이 부분이 여기 부분이 날라가게 되는 거죠. 요 삼각형 부분이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여기까지 왔을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인데 이만큼 날라갔으니까 비효율적 배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신기한 거야. 그래서 경제가. 이 말로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걸 그래프상에도 다 나타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다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 독과점 기업은 시장 실패의 한 유형입니다. 그러나 이 독점이 불가피할 때도 있어요. 독점이 불가피할 때 옆에다가 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나오는 용어니까 불가피할 때 독점이 독과점이 불가능이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 이런 용어도 진짜 멋있어요. 뭐냐면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경우. 그래서 이런 용어도 또 꼭 알아두세요. 규모의 경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단위당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거. 단위당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바로 규모의 경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늘리려면 뭐 어떻게 되겠어? 규모가 커질수록, 다시 말하면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당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말해요. 이런 용어 기억해 놓자. 자, 이거 그냥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 제가 남편하고 연애할 때, 원래 연애할 때는요, 결혼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연애할 때는 같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뭔가 같이 만들어 먹는다는 자체가 엄청난 이벤트고 막 설레이고 되게 기분 좋은 일이야.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이제 뭔가 뭐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아 막 이러면서 그때 이제 남자친구였을 때 둘이 이제 마트에 가서 장을 봤어요. 샌드위치를 만들겠다고 막 이제 토마토 여러분 되게 비싸요. 토마토를 사, 베이컨을 사, 치즈를 사, 뭐 빵을 사, 거기에 들어가는 막 양상추를 사, 막 양상추 막 5,000원 막 이래. 막 아무튼 그땐 더 쌌나? 아무튼 뭐 이거 사니까 몇만 원이 되는 거야. 진짜. 물론 뭐 맥주도 좀 사고 막 이랬겠지만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장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은 했어요. 사 먹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었어요. 자, 이거 봐봐. 남편이랑 나랑 뭐 둘이 하나씩 먹던 두 개씩 먹던 적게 생산할 때 하나당 생산비 엄청나게 들죠. 그렇죠? 근데 우리 샌드위치 가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100개, 200개 만들어. 그러기 위해서 뭔가 원재료를 사겠지만 그때 단위당 생산비하고 제가 남자친구랑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당 샌드위치 생산비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죠? 따라서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 비용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소풍 가고 그럴 때 엄마가 김밥 안 싸주면, 아빠가 김밥 안 싸주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왜냐면 그 김밥 한 줄 싸려면 엄청 돈이 많이 드는 거야. 시금치도 사야지, 단무지도 사야지, 햄도 사야지, 뭐도 사야지 막. 근데 차라리 한 줄 사는 게 나은 거야. 단위당 생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면 전기나 수도 이런 데야. 자, 전기나 수도는 하나의 기업이 전체에다가 전기망을 막 이렇게 설치하고 수도관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기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기업 하면 중복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나라의 경우 이렇게 전기나 수도 이런 것들은 저 공기업의 형태로 여기서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로 독점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여기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치료제인 엑스제에 대해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던 어떤 사는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얘만 독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특허권의 기간이 있었나 봐. 기간이 만료되자 독점 판매하고 있던 엑스제의 가격을 인하하였다. 그렇지. 얘네 혼자 독점했을 때는 가격을 높여왔던 거죠. 그래서 많은 제약회사가 엑스제를 공급하게 되면서 기존의 높은 가격 수준에서는 엑스제가 판매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독점일 때는 가격 결정자로서 이윤 극대화될 수 있는 가격을 결정하면서 수량을 줄입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